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백세인의 미스테리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가 계속 지금 오래 살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0년 동안 그 통계를 쭉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오래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더 잘 사느냐. 경제하고 수명을 비교해서 보니까 유엔 자료를 봐도 이 경제적인 조건이 좋아지게 되면은 수명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계속 쭉 그렇게 이제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수명이 증가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은 잘 살게 된다. 또 오래 살게 된다. 이런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연령을 이야기할 때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는데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몇 살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느냐, 실제 죽느냐. 그걸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도 1950년대까지는 목폭집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하고 우리 평균 수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1살, 2살, 10살, 20살 하여튼 모든 그 해에 죽은 사람들의 나이를 평균 낸 것이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를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은 2001년도에 일본의 평균 수명이 80일 때 일본의 최빈 사망 연령은 91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최빈 사망 연령은 평균 수명보다 한 10살 더 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최빈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옛날엔 표준색이 우폭집보인데 점점 똑같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표준 편차가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표준 편차가 6년 확 줄어들고 있죠.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죽어가는 사람들 나이가 비슷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빈 사망 높아지고 죽어가는 나이가 아주 비슷해지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로 장수라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제 백세인이죠. 장수하는 사람들. 근데 백세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지금 백세인 증가 패턴의 그래프인데 아주 보면 딱 그대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 빨간색은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여성이고 파란색은 남성인데 여성들의 이제 이 증가 속도가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남성들은 그냥 일반 비례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이 장수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제일 백세인 숫자가 많은 것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 또 인도 이런 나라들이 백세인 숫자가 좀 증가해서 백세인이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 백세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유엔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 백세인 숫자가 지금 50만이 넘습니다. 이것이 이 2020년도에 추정 자료가 한 57만 3천 명. 백세인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계속 또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 학계에서는 백세인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수한다는 것이 어떤 패턴이 있느냐. 장수한다는 것도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병장수, 병이 없이 장수하는 것. 그다음에 치병장수, 그 병이 있더라도 병을 고치고 또 장수하는 것. 또는 극병장수, 이 자지구질한 병을 가지고도 장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장수를 무병장수, 치병장수, 극병장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런 장수 패턴을 학계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survivor, delayer, escaper라는 말을 씁니다. survivor라는 것, 즉 생존자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80세 이전까지 이 노화 관련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사람이 80세 이전에도. 그러나 그것을 다 치료해가지고 장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치병장수 사례죠. 서바이버는 치병장수 사례인데 이런 백세인, 이렇게 해서 백세인 되는 사람들은 남자가 한 24%, 여자가 43%. 여자들이 이 병들이 있었어도 그걸 잘 이겨내고 백세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딜레이어, 지연 장수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80세까지는 이런 이 노화 관련된 건강을 위협한 질환이 없었는데 80세 넘어서 병들이 이게 늦게 발생한 것이죠. 그러고도 100세가 되신 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병장수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 여자 비슷합니다. 남자도 한 44%, 여자의 100세 중에서도 한 42%에 거의 가죠. 그런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이 이스케이퍼, 회피자죠. 회피장수. 즉, 건강 위협을 건강 위협하는 질환들이 전혀 없던 사람. 우리 전통사에서 말하는 무병장수죠. 이 무병장수의 경우가 남자가 32%, 여자가 15%. 남자들이 훨씬 이런 무병장수 케이스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바이버, 생존 장수는 여성들이 더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수에도 이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에 이미 이 걸린 숫자가 4억 명이 넘고 사망자가 600만 명이 넘고 이렇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잘 컨트롤됐다 최근에 확진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큰 문제는 이 걸린 사람 어떻든 간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병이 낫지 못하고 사망한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 소위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치명률. 이 치명률이 놀랍게도 이 20대 이하에서는 거의 제로입니다. 0.1%도 안 됩니다. 이제 40대 이하에서는 약 0.2%. 그 다음에 60대, 70대 가면서 80대가 되니까 거의 80대가 되니까 한 20%, 환자 중에 한 20%가 희생당하더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11%, 15%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것은 뭐냐? 연령에 따라서 치사율이 확연하게 다르고 특히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치사율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 아주 딱 보고되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굉장히 긴장을 이제 조성을 시켜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코로나19를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 여자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 걸린 사람 숫자, 이 확진자 숫자보다도 치명률을 비교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또 나옵니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2배 이상 더 치명률이 높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또 더 치명률이 높다. 특히 남자에서 50대, 60대일 때 치명률이 확 높아진다는 것이 또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서 처음에 이 질환이 이제 보고되면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소위 죽은 사람들, 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을 쭉 분석해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 이 돌아가신 분들을 다 체크해서 보니까 95% 이상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다. 기저질환이라면 대개 이제 심혈관 질환, 또 당뇨, 또 고혈압, 소위 이제 폐질환, 만성 폐질환, 또 이제 암, 또 이제 더 나가서 비만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 소위 기저질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도 나이에 상관없이 죽는 사람들이 5% 미만, 즉 한 1,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이것이 발표됨으로써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경각심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기저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알게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망자들을 가지고 대상을 해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도 돌아가신 분들의 전체 이 환자들의 약 8, 90%가 60대 이상이고 특히 80대 이상이 50% 이상이고 그렇더라. 전체 환자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 순환기 질환 또는 내분기 질환 또는 정신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시더라.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결과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딱 보게 되면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치사율에 기여하는 소위 코로나19의 중증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뭐냐? 딱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연령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돌아가신다. 두 번째는 뭐냐? 남성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치사율이 높아진다.
세 번째는 뭐냐? 기저질환이다. 자, 기저질환은 것은 뭐냐? 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 또 암 또는 비만 이런 것이 기저질환이다. 자, 이게 코로나19에 중증화시키는 소위 3대 원인, 연령, 성별, 기저질환 이게 딱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은 뭐냐? 100세에 누구면 얼마나 죽었을까? 얼마나 돌아가셨을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커브가 돼서 이런 사망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80대가 되면 이제 거의 20%가 돌아가시는데 그럼 100세인들은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 학계의 절대적인 관심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 뉴스에 이렇게 뜨는 것이 시작하죠. 무엇이 떴느냐?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 루시 랑동이라는 프랑스 수녀님이십니다. 이분이 117세. 근데 117세이신데 코로나 걸렸는데 바로 회복이 되셨다. 그건 뉴스에 뜬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이 수녀님을 축하했다. 그게 뉴스에 떠서 이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것이죠. 117세인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데 우선 깨어나셨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뉴스에 이제 등장한 게 100세인들이 어쨌냐. 백성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모습들이 막 여기저기 뜨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저기 뭐 인도 신문이지, 영국 신문이지, 또 미국 신문이지, 또 심지어 대한민국까지. 예를 들면 106세 묵타르 아메드란 할머니가 코로나 걸렸으니 살아났다. 뭐 첸다 바이란 분이 또 살아났다. 할라마마라는 분이 또 살아났다. 이분은 이 코로나 딱 걸리고 나서 태어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COVID is nothing more than a common cold. 이 코로나라는 것은 감기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아주 표현하신 그런 백성인들 등장하고. 이제 102살 되신 베라 빌리란 분, 또는 103세인 프라카트 베티 파리드란 분, 또는 104살인 제인 콜린스 이런 분, 이건 이제 영국 분이죠. 106살인 코니 티첸이라는 분, 이분은 영국에서 제일 오래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 108세 된 할머니가 코로나 걸렸는데 회복됐다. 오늘 뉴스에 떴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이런 게 아주 부지기수로 이제 이렇게 뜨기 시작한 것이죠. 자, 제 이야기 뭐냐? 100세인들이 코로나 걸렸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그 반대였다. 그래서 이게 학계에 이제 큰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국제 100세인 심포지움을 저희들이 줌으로 일본 소위 교토에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100세인의 미스터리 중에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0세인 숫자가 증가하는데 19, 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100세인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해버린 거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훨씬 100세인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증가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미국에서 나온 자료가 또 아주 또 기가 막힌 또 이 자료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것은 이제 이 미국의 100세인 이 코로나 환자가 약 880만 명일 때 100세인이 그중에 한 60명이 100세인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인이 우선 적게 걸린 것이죠. 그러나 100세인 60명 중에서 죽은 사람은 몇 명이냐? 3명도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100세인 치사율이 5%다. 그러니까 우리 80대가 20%인데 100세는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또 학교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이제 논문을 쓴 사람들은 뭐라 했냐. 100세인들이 이런 코로나에 노출이 적었을 것이다. 왜냐면 되게 이제 어디 그 양론이라든지 되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사시니까 노출이 안 돼서 우선 그건 환자가 적게 생긴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걸린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치사율이 낮는 것은 설명이 조금 불편하지만 여하튼 노출이 적다. 그럼 첫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100세 어르신들은 다른 일반 노인들에 비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조기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왜냐? 이분들은 항상 이 주 관심의 대상으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치료가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old age paradox. 이 패러닥스라고 오히려 나이가 더 드니까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은 이러면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받아서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이유만 있을까? 그래서 다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우선 대한민국의 백세인 자료에서 우리가 이런 제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백세인 남성, 여성에 있어서 소위 백세인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면 공복시 혈당이 예를 들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아주 유의하게 낮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혈당을 이야기할 때 이런 공복시 혈당하고 우리 서베이 다닐 때는 꼭 공복시 혈당을 측정이 어려우니까 되게 당화 혈색소를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어떤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당뇨라고 이제 우리 평가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 백세인들의 당화 혈색소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예를 들면 남성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5.8일 때 이 백세인들은 5.1, 또 여성의 경우는 5.9일 때 백세인들은 5.3. 훨씬 더 유효하겠네요. 그래서 실제 이 당뇨병 빈도를 계산해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옵니다. 이 백세인들하고 일반인들로 비교해가지고 각 질환별로 쭉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고혈압. 일반인이 20%일 때 백세인들은 5.6%였다. 당뇨가 일반인이 한 4.5%였을 때 백세인들을 보니까 한 분도 없었다. 이게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우리 한국의 백세인 자료에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범주 내에서 보게 되면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의미 있게 아주 낮아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일본 자료도 우리가 검토를 같이 비교를 해서 봅니다. 이제 일본에 나온 그 백세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 백세인에서 당뇨병 빈도 이런 85세 이상이 약 20%였는데 100살이 되니까 5%로 줄어들더라고요. 105세가 넘은 사람들은 한 4%밖에 안 되더라고요. 110세가 된 사람은 한 2, 3%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혈압도 그렇습니다. 고혈압이 85세 정도에서는 대개 고혈압은 50%에 가까웠는데 100살이 되니까 이것이 20%로 줄어들고 110세, 100까지 가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도 일본 이게 백세인들의 건강을 봤을 때 백세인의 건강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바로 당뇨병 이완율이 낮다라는 거죠. 백세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당뇨병 이완율이 현저하게 낮다. 그러니까 80대는 예를 들면 이제 20%, 30%인데 백세인 되니까 3%, 4%를 한국에서는 거의 뭐 제로일 정도로 낮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냐. 고혈압 이완율이 아주 낮다. 고혈압 이완이 굉장히 높은데 백세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자, 그러면 다른 질환은 다 젖혀놓고 이 두 가지 질환은 무슨 질환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질환들이 바로 기저질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문제가 되는 기저질환. 그래서 제일 먼저 주장되는 것이 바로 이 당뇨병, 고혈압인데 이 기저질환 이완율이 극히 낮다. 그래서 100세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에서 예를 들면 치사율이 낮은 것도 이런 거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쓰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이냐? 이 질환은 바로 생활습관 질환이다. 자,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은 우리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백세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예를 들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또 얘는 가까운 연령인 80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치사율이 낮은 이유. 80대가 예를 들면 10%에서 20%일 때 이 100세 어르신들은 치사율이 5% 미만이라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실제 100세까지 되신 분들은 당뇨병에 안 걸렸고 고혈압에 안 걸렸고 다시 말해서 기저질환이 일반적인 기저질환 이완율이 낮았고 더 나아가서 뭐냐? 이분들은 생활 습관이 좋았던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지금 아주 전 세계를 아주 참 뒤덮고 있고 전 세계에 아주 충격을 주고 있고 또 언제 이것이 잠잠해질까 우리가 굉장히 아주 우리를 참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노인들한테 대한 치사율이 높아서 고령사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던진 메시지는 뭐냐. 자, 고령사에도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죠. 자, 기저질환. 이것이 문제다. 개인 생활습관 개혁을 해라. 하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의료체제, 사회적, 문화적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방만에 살아온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 코로나19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또 문제되는 것이 결국 폐쇄 공간이죠. 밀집, 밀접, 밀폐 이 세 가지 3밀 이렇게 아주 그런 공간에서 이런 밀집 공간의 생활을 타파하고
우리 생활 공간이라는 것을 좀 오픈된 공간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또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 중에는 이 코로나19에서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인간과 인간 관계의 직접적인 접촉, 이것이 이제 이 봉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말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백신을 어떻게 신속하게 만들고 또 치료를 어떻게 신속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과학기술을 바로 이 적용을 시켜서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 백세인 미스터리. 이 백세인들이 일반 노인들에 비해서 치사율이 낮고 또 빨리 회복되고 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해법을 이 고령사에 던지고 있습니다. 즉, 백세인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신 분, 이 백세인들 같이 생활 습관이 건전하게 사셨던 분, 결국 이것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하는 것을 이 코로나19 이번 사태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